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월 7일 금요일이고요. 한 주의 또 마감이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또 날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ESG와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좀 제가 그 중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11월 달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조금 늦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게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ESG가 이제 트렌드가 되면서 지금 각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매년 ESG와 관련된 등급을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는 몇 점이고 S는 몇 점이고 G는 몇 점이다 라는 것을 평가를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에서 정해준 기관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민간에서 연구소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신용평가기관 이런 데서 이제 따로 이 기업들을 이제 각자의 등급 기준을 정해서 기업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ESG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뭐 MSCI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 EU 차원에서 또 OECD 차원에서 지금 나온 그 이제 ESG 등급에 대해서 이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는 기업들에 대한 ESG 등급을 평가를 해서 그거에 바탕해서 이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ESG 등급을 매기겠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제 기업에 따라서 우수한 기업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ESG 등급이 낮은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게 대체적으로 ESG 경영을 하고자 하는 또는 그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사들의 정책 방침이에요. 그 투자사들이 그러한 어떤 그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제 ESG 등급을 공시해라.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ESG 평가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당히 다양한 기관에서 굉장히 우후죽순 다양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ESG 점수를 매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이게 뭐 어느 국가나 또는 어떤 기업이나 똑같이 적용돼서 일률적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기관마다 다 제각각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ESG 등급을 매기니까 A사가 매긴 것은 이 회사가 A등급인데 B사가 매긴 거는 이 회사가 C등급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그 평가한 거를 더 신뢰를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이 ESG의 등급을 매겨서 이 좀 탄소 제로 사회로 전환된다? 이거는 좀 앞으로 힘들 것 같다. ESG 등급제에 의해서 뭔가 기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의 기후 전환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각 기업들의 그 ESG 등급 평가보다는 오히려 탄소 가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러한 지금 보고서가 나왔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탄소 제로, 이산화탄소 제로와 관련된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에서 ESG 등급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뭐 페널티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보다 각 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얼마의 탄소세를 매긴다. 이게 지금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탄소세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기후 위기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탄소 거래세 시장을 그냥 국제 탄소 시장이라고 합시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제가 며칠 전에 탄소 배출권 ETF의 수익률이 높다라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일정 부분에 할당된 이산화탄소 배출 이상으로
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가서 그 배출권을 사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할당된 것보다 더 초과된 양을 상쇄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 탄소 1톤당 거래되는 그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뭐 이거 그냥 차라리 그 우리 기업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 시장에 가서 사와야 하거든요. 그 탄소 배출권을. 근데 그 탄소 1톤당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에이 그냥 뭐 좀 더 배출하고 말지 뭐. 탄소 배출권 사가지고 오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당 탄소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골드만삭스에 의하면은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50%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이 1톤당 100달러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 책임 투자 책임자인 이 스티브 웨이굿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각국 정부가 탄소 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 책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브 웨이굿은 이 기후변화에 관한 ESG 투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OECD 라운드 테이블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치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외부 비용을 반영한 탄소 가격이 책정이 되어야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가장 큰 시장의 실패는 뭐냐? 이 자본 비용이 탄소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 국제 탄소 시장에서의 탄소 가격이 이렇게 낮게 측정되는 것, 이 문제는 결국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 즉, 정부가 나서서 그 탄소 가격을 올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사람이 ESG 등급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 하는데, ESG 등급이 기후 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ESG 등급은 SDGs 또는 그 파리 기후협약, 제가 SDGs, 그러니까 ESG 평가에 관련된 평가기관, 평가 등급에 대해서 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SDGs. 그리고 또 SD 뭐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다뤘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ESG 등급은 파리 기후협약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그 투자 기관에서 투자의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조정하기 위해서 또는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다. 즉, ESG 등급을 매기기로 한 그런 행위는 그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 기관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조성될 수밖에 없는 투자의 리스크, 그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이제 좀 조정을 하면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게 마련됐다는 거예요. ESG 등급 평가에 따라서 뭐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거기에는 또 사실 뭐 기업의 이제 내부에 이사진이 있지만 기업의 자체적인 그런 이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제대로 해결한다? 그거는 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탄소 가격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진다. 굉장히 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가격 책정은 세금이나 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배출량을 그 비용에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가격 책정은 결국은 기후변화에 어떤 해당하는 그런 외부 변화, 외부 비용,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 시장을 통해서 기업에 할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배출량에 그 비용을 할당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왜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하느냐? 지금 현재 시장을 통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은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러니까
일명 ETS라고 합니다. 시장을 통해서 이제 탄소 1톤당 얼마가 이제 책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이 탄소 배출권이나 크레딧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서는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의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을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즉 작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의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된 그 가격을 보면은 탄소 1톤당 약 73.18달러. 그리고 중국의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는 1톤당 6.93달러로 책정이 돼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탄소 가격은요, 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들에게는 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낮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회사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냥 시장에서 배출권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상쇄시키면 되지. 그럴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은 현재 기술을 고려할 때 전 세계 배출량을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50%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1톤당 100달러 이상으로 탄소 가격이 책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오스트리아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요. 탄소세 도입을 통해서 2025년까지 180억 유로를 조달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은 이 탄소세는요, 2022년, 즉 올해부터 1톤당 30억 유로에서 2025년까지는 55유로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탄소세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세제 개편안을 새롭게 지금 손본 거예요. OECD의 사무총장인 이 마티아스 코르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ESG 등급 데이터의 제공자의 이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ESG를 평가하는 그 평가 기관들이 이제 각 기업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무나 다양한 ESG 등급은 효과적인 자본 가치 책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탄소 중립의 길로 가게 하는 움직임을 늦춘다 라고 비판을 하고요. 그러면서 ESG 등급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환경 점수가 이 탄소 배출량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그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그 환경 점수, 즉 E에 대한 ESG 가운데 E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SG의 평가가 뭔가 좀 공평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적용 가능한 보편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 평가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ESG 등급만으로 이렇게 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이 OECD 사무총장인 코르만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총대를 맨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제 모든 기업들이 ESG의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등급이 중요해지는데 그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의 그런 이제 어떤 등급 기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제가 또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세가 너무 낮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일정 부분 탄소 1톤당 가격이 얼마 이상이 돼야 한다라고 이미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매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탄소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결국은
정부 정책 입안자의 입김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기업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결국 시장에만 맡기지 말자.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각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좀 더 이 정말 공적인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탄소세를 좀 더 가격 이상, 일정 정도 가격 이상으로 매겨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저는 좀 부러웠어요.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이제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해야 하거든요. 결국 이 공적인 문제, 사실 이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이러한 변화는 공공의 문제거든요. 이거 뭐 누가 책임을 맡고 갑니까, 이거를? 뭐 기업들이 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거를? 결국은 각 정부들이 모여서 이러한 공공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그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과 생명체가 다 영향을 받는 문제니까 이러한 공공성, 이 공공성에 대한 문제는 각자가 이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그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상으로 또 정부가 나서서 공공의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연구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ESG 등급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또 정부 기관에 이러이러한 그 탄소세가 지금 글로벌 동향에서는 뭐 탄소 가격을 이렇게 조정하자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뭔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 연구기관, 이런 게 좀 제발 있었으면 좋겠고, ESG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기관이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해버릴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